안녕하십니까. 특별운동가족 공탐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제는 254에 대한 총정리 유법수집 점거 배제 법칙입니다. 제가 공익신고 했다고 했었으니까 도굴범을 신고했던 분들이 했던 그 당사자들이 저한테 어떤 명예훼손을 걸고 지식법 위반 모든 법률을 다 동원해서 그렇지만 명예훼손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오만 법률을 검토하지 않고 무대뽀로 한 것이 참 유감이고요. 좀 제대로 했으면 아마 중도 유족에 대한 부분도 잘 되지 않았겠나는 생각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매사에 잘 하지도 못했고 또 자기들의 생각으로만 고집을 하다 보니까 훼손을 하고 정거를 만들고 이런 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유법수집 점거 배제 법칙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운동가족 공익탐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춘천의 유적지의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지금 있죠. 이 사람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왜 개인정보인데 왜 공개를 했냐.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좀 주장하고 있습니다. 23고단 478호에서 도굴에 대한 등에 대한 피고인으로 정오철 검사파로 추천합니다. 무슨 말이면은 유적지를 지키러 왔다고 하면서 도굴 등을 했다는 것은 한마디 말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거고요. 생선이 있는 거를 고양이한테 맡기는 거나 아니 참새의 방앗간을 못 지나가는 이 범죄의 성립에 대해서 부분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공개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 이제 2022 고정 254에 대한 명예훼손의 100만원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요. 검사파는 국제사기교련에 요구한 900만원 송금에 대한 피해 미수로 되어 있습니다. 송금을 하려고 했는데 미수가 됐다는 거죠. 은행 직원 때문에요. 그 중도 유적의 보존의 시민단체로서 도굴 행위에 대한 것은 진짜 충격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면요. 진짜 유적지를 지킨다고 하면 도굴하면 됩니까? 이거는 범죄거든요. 도굴에 대한 제보자에 대해 허위로 고발장을 남발이 너무 심각하고 지금 이 사람들이 저한테 고소장 넣는 게 진짜 수십 건이 됩니다. 또 고소장에 대한 증거 수집에 대한 부분과 위임장의 위조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저를 묵과놀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건 바로 유적지의 도굴 행위에 대한 자기들의 부분들을 감추기 위한 목적이다. 그러므로 유법수집 점거 배제 법칙이 형사소송법에 있는 내용이 참 중요하고 이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탐정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검사파는 본인의 사건 있잖아요. 본인의 사건. 자, 자기가 명예훼손 당했던 본인의 사건에는 위임을 대리한 행사에 대한 유법성이라는 겁니다. 위임을 왜 할까요? 본 사건이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임을 대리한다는 거는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밖에 없죠. 그러면 형사사건에 변호사한테 위임을 하지 않고 신문사한테 대리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안 된다. 유법성이라는 거고요. 고소장에도 춘천 정도 행정명령에 고발사건인데도 고소사건은 유법을 지금 했고요. 적속중에 있는 박석 행위했던 제보자의 보복 범죄로서 행사를 하게 된 것이 바로 명예훼손 100만원의 벌금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방송에서 2021년 8월 11일 날에 방송에 나갔던 걸 캡처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게 방송사고라는 겁니다. 왜냐면은 50대 남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고에 보면 50대 남성으로 피해를 봤다고 되는데
미국의 여성한테 뭐 여성이 한국에 가서 살자는 미국 여성이라 하는데 군인이라 하면서 나중에 잡아보니 아프리카 남성이라고 앵커가 설명을 하고 그래서 SNS에 6개월 동안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혼자 사는 남성으로 돼 있으니까요. 유엔 소속의 군인이라고 미군인이라는 소개를 했지만 한국계랍니다. 한국에 그 부모가 한국인인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미국에 대한 소속인데 유엔에서 소속이면은 그 미국이 담당하고 있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그 여성이 나 사랑해 여보야 자기야 해가지고 나를 뭐 걱정해 지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그 노매틱하게 설명하면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99명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100명 중에 혼자 사는 사람이 100명 있는데 100명이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장하고 일주일 동안에 금사빠 제가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기 제가 동글동글동글하게 돌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리아 파병에서 뭐 과거에 팀이 그 가면은 99% 아까 99명 뭐 99% 사망한다고 하는데 그러고 자기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감성을 자극했다는 거예요. 지한테 이놈한테. 근데 중요한 거는요. 만약에 그 99%의 사망이 났고 칩시다. 그럼 미국이 가만 안 있죠. 왜 본인이 신경 쓰십니까? 또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직원의 기지로서 송금을 하는데 피해를 면했다. 자, 이거는 뭐 말이면요. 이 은행에서 7명이 2천만 원에 송금한 사실이 있답니다. 나눠보니까 약 한 3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검사빠는 한 방에 900. 이거 정신 나간 거죠. 다른 사람들은 300을 7명이 했는데 본인은 한 방에 900. 그것뿐만 아니라 자 이게 1부 2부에 그 방송이 나갔는데 자 요거 이제 그 면했다고 끝났습니다. 근데 잡고 나니까 아프리카 남성이 2명을 그 구속시켰다는 내용인데 검사빠의 사랑은 아프리카 남성이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을 자기가 검거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그 다음 날이죠. 5월 12일 날에 쟤한테 이런 막 자꾸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 집사람 있다고 하면서 인터뷰를 40분간 했고 뭐 소질에 대한 뭐 시민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피해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응했다고 막 합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검사바의 그 작업한 카카오톡입니다. 이게 카카오톡 국제결혼 사기극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모델을 만들어는 MBC에 유수당한 피싱에 대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며 국제결혼에 대한 사기극 정시 그 종호철이잖아요. 금사빠 집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요 피싱의 피해자는 아까 전에 돈을 안 보내서 피해자를 물고 가해자는 뭐예요? 집사람한테 지금 이제 두지 살림하기 위해서 가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당장 이혼할 것이야. 당장 이혼해야죠. 그리고 혼자 사는 방송에서는 50대 남성, 카카오톡에서는 집사람이 있다. 허위 방송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신법에 걸리는 걸로 대해서 고발한다는데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30일 날 2월 8월 12일 날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30일 날 경찰서에 제출했던 부분이 바로 사기극, 국제결혼에 대한 사기극에 대한 부분으로 말하는데 검사과는 피해 미수입니다. 또 하나 더 가해도 미수고요. 아프리카 남성과 결혼은 900만 원으로 했고 국제 결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에 와래된 집사람이 있다는 것은 방송통신법에 거짓말을 해서 방송 나올 때 유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명예훼손이 됩니까? 하나 더 한 번 더 짚어드리면요. 이 고소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아시별이라서 개인은 고소장이고 제3자 단체가 있을 때는 고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딱 한 장으로 지금 7줄로 해가지고 명예손해라는 것을 입증을 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건 유법성이라는 거죠.
내용도 하나도 맞지 않는데 그걸 맞췄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임장을 제출했을 때에 고소장의 제출 시점부터 위임장의 효력에 대한 가치가 생긴다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본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월 7일 날에 했습니다. 아까 전에 30일 날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바로 지금 현재 효력가치는 7일부터 효력가치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뭐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 위임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위임은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임을 해가지고 뭔 형이 위임을 해? 위임에게는 위임한 것도 없구만. 위임장이 있다니까 보여줄까 가만. 나 위임한 것도 없어. 근데 네가 그 저기에나 위임장 받은 것도 없고 한 적도 없어. 자, 지금 이제 아까 전에 한번 더 방송을 하면 목소리 들리던데요. 고소인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는 지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중도유적 지킴이. 각 유의민에서는 직업이 중도활동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괜찮습니까? 이거는 호칭이라고요. 지킴이라는 거는. 지킴이라는 건데 활동가도 되고 지킴이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고소인은 진짜 누구입니까? 인적사항이 없다는 것이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인들이 각각의 조작이 되어 있으면서 나 고소를 안 했다고 주장하는 이런 문구가 재판부에 말을 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의아한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검사파의 본 사건에 명예훼손이 아니 행정명예에 대한 전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본 사건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오종교의 사건에 대한 유법을 지금 하게 된 거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구를 했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왜 이렇게 불법을 잘 저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판결문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때까지 판결문을 한번 보여드린 거는 종합편이다 보니까 보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인적사항은 조금 가렸으니 이해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이호사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인데 일부 인정 제명 모욕이라고 간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욕죄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원래 검사들은 기소했을 때 명예훼손으로 기소했는데 모욕이 담겨져 있다고 돼 있고 100만 원에 대한 부분과 8월 30일 날 고소했던 거 2024년 1월 9일 날에 원심 판결이 100만 원에 나왔다는 판결문입니다. 여기 지금 판결 단장에 있고 피해자 정호철, 오종규, 중도 지킴이 회원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또 지금 회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아까 전에 활동가하고 회원이 좀 말은 이상하지만 맞다고 치고, 근데 노매치 피싱의 정호철에 대한 사건의 범행에 대해서 설명이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리가 입금했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미제 사건이라는 것도 있고 또 멍청한 정철이가 그 방송국의 꼬임에 의해서 인권을 포기해 정체성이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 발생된 시점 8월 10일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집사람이 있다는 부분으로 그때 발생했던 올렸던 것이 이 부분이라면은 증거라는 것은 10월 21일이라는 겁니다. 한 3, 4개월 지나고도 이 부분으로서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지금 9월 12일 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 후에 있는 오종교에 대한 자료는 매출도 안 되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에도 10월 26일 범죄 열람으로서 모욕에 대한 부분으로 성립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 앞전에 갈로로 되어 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자세하게 모욕에 대해서 법률이 바뀌어져 있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수집된 증거가 유법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사건이 발생한 날부터 수집된 증거라는 겁니다. 사건이 발생한다는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미리 지금 이제 음주라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도주 사건이 생기다 칩시다. 차를
뭐 부딪힌 거 도주했습니다. 음주인데.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와가지고 술 깨고 나서 나 음주 안 했어요. 해놓고 그 술 깨는 걸로 부르니까 그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음주 측정이. 그러면 무죄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 있는 사건 발생의 당시 때 술을 안 먹었다는 알리바이를 대셔야되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든 그걸 증거를 내야 되잖아요. 요즘은 피를 뽑습니다. 몇 시간 있다가 와가지고 술 다 깨고 나서 하면 피 뽑습니다. 병원 가서. 그러면 알코올의 부분들이 성부분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증거를 잡아냅니다. 근데 지금 부르는 것 갖고 못 잡아낸다 해가지고 자기가 증거가 없어진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사건 발생이 8월 12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10월 22일로 갖고 와서 유죄를 만드는 것이 진짜 타당하느냐. 판사님의 판단에 대한 부분들을 쭉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들이 보시면은 판사님의 판단도 있지만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법정 진술이 하나 있고 정호철, 이정일, 정호철, 오종규의 법정 진술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정일과 정호철에 대한 경찰 조사에 있지만 오종규에 대해서는 어떠한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오종규 이 답변을 하는 것은 경찰 조사의 토대로 해서 법정에 진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유죄가 될 수가 없는 것이 경찰 조사와 법정의 진술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유죄에 대한 처벌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용이 지금 이제 요게 정호철의 내용을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유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관련 법률도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판결문 자체가 모두 다 행정명령이 없다는 겁니다. 다 노멜시 피싱만 돼 있고 왜 오종규의 행정명령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 하지 못하느냐. 모욕이라고 바꿨으면 단 한마디라도 판단을 해주셨는데 판사님 판단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 판결문을 보면서 대충 판결문이 한 2장, 석 장, 기본적으로 한 석 장 정도 되고요. 많아봤자 넉 장입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적어주시면서 6장이고 지금 2장의 2장이 범죄 1년표까지 하면 총 8장입니다. 8장이고 판결 나오는데도 한 2주인가 3주인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내용들을 적어놨고 중간에 판사님이 판결했던 부분들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왜 설명을 못하냐는 이유는 바로 지금 그 항소에 대한 재판이 7월 10일 날에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전에 판사님이 판단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갖고 집중적으로 해서 2심 때에는 꼭 무죄를 받겠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얼방울 총통인 우르르르 달려들어 이놈의 머리채를 주르르르 감아주고 급창! 해! 아이고, 암행어사 살려주십시오! 오늘은 박문수 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퇴근을 하다 보니까 한복에 대한 복장을 입고 방송을 합니다. 저번에는 각시탈도 했고 홍길동 복장도 했고요. 또 이제 저희들 퇴근 복장으로 해서 찰리가 입고서 방송도 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오늘 왜 암행어사 덕담에서 복장을 정식 복장을 갖춰 입었느냐, 그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총정리다 보니까 그래도 선비 복장으로 해서 정확하게 전달이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싶어서 지금 오늘 입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현재 공익탐정에 대해서 보다 설명을 좀 더 정확하게 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2호사에 대한 재판이 있는 상태고 또 2차도
중립으로 지금 이제 재판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종료를 하고 다음부터 방송할 때는 478로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 478은요 아주 범위가 더 큽니다. 왜냐면은 공익탐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화재라는 법이 변경이 됐고요. 5월 17일부터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도 해드리고 또 도굴에 대한 유구와 유물에 대한 이 부분도 설명과 또 조교에서 거의 발굴 보고서 및 또 1차, 2차에 대한 공익신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설명 속에도 마찬가지 이 부분들하고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 앞부분에 2호사부터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익탐정을 저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에 대해서 탐정으로서 열심히 해서 또 이런 분석 자료에 대한 방송을 해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도록 또 우리 문화재를 꼭 지킬 수 있는 택견농동 가족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사실 이제 한 15분, 10분 안에 마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20분이 헐 지나갑니다. 빨리 이야기해도 이런 시간이 지나가는 데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택견 공동가족 공익탐정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항상 우리들을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까 될 수 있으면은 모든 일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